악이라는 낱말을 야 이 몹쓸놈아 할 때 그 몹쓸이 이거로 바꿔서 이해하신다만 한다면 훨씬 제 강의를 쉽게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몹쓸이라는 말을 알게 된 것이 아주 행운인데요. 제가 박경희 선생님 아주 좋아했고 그분의 토지를 읽다가 조준고라는 이 악당이 하나 나오는데 그 악당에 대해서 우리 박경리 선생님이 이 천하의 몹쓸 놈 이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하, 이 천하의 몹쓸 놈 이게 악의 의미구나. 그 조중구가 이제 몹쓸 놈이면 일본도 몹쓸 놈이란 뜻으로 이제 쓰신 거니까 그런데 이제 이 몹쓸 놈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악을 새롭게 이해하다 보니까 권선징악을 가장 잘 드러낸 소설로 서포 김만중의 사시남정기라는 그 소설이 떠올라서 그걸 다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사시남정기라는 이 소설을 뭐 소개해드릴 시간은 없지만은 길지 않은 소설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즐거우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운몽이라는 소설도 있는데 김만중의 이제 그 훈민정음으로 쓰였죠. 한글로 쓰여 있는 소설인데 어려운 말들이 좀 나와요. 좀 옛날 고어식 표현들 그리고 표현도 좀 다를 뿐만 아니라 표기도 좀 다르고 해가지고 조금 공부가 필요하지만은 어쨌든 사씨라는 이름의 여인이 나오고 14살 뭐 아주 어린 나이죠. 그다음에 교씨가 나오고 그러는데 유연수가 나오고 등장인물도 많지는 않습니다. 남정이라니까 이제 남쪽으로 이렇게 피정 떠나는 그런 여행기입니다. 사씨가 왜 남쪽으로 갔을까요? 하고 물은 거하고 똑같은 거죠. 사씨 남정기를 읽다 보니까 야 이거야말로 정말 악의 진수를 밝혀놓은 책이구나, 소설이구나 해가지고 제가 아예 사씨 남정기를 가지고 악에 대한 연구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사씨 남정기에서는 악이 어떻게 표현됐냐면 첫 번째로 일단 힘들 사이에 힘과 힘의 겨루기, 이 겨루는 가운데 알력이라고도 우리가 할 수 있죠. 뭔가 복잡하고 역동적이고 또 하나 소설다운 면모죠. 은밀하게 일어나는 사건이더라. 이게 저한테 아주 중요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악이라는 것은 무슨 법칙적으로 인과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고 우리말 그대로 일어나는 거구나. 자, 몹쓸이라는 것은 일어나는 것이다. 그 일어난다면 얼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엇이나 봤더니 일단 좋은 사람이 있고요. 옛날 고전 소설이니까 좋은 사람, 그다음에 못된 놈들, 몹쓸 놈들이 있고요. 무리지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좀 특이하게도 하늘이 들어와 있어요. 하늘, 천. 그다음에 이제 좀 조상이 좀 도우시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운명이라고 말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여러 세력들이 뒤엉켜가지고 서로의 길을 갑니다. 좋은 무리의 사람들은 좋은 삶을 살려고 하고요. 못된 무리의 사람들은 못된 짓을 일삼으려고 하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음덕 해가지고 조상들이라든지 하늘 뭐 이래 해가지고 신적인 차원들에서 모이라 같은 거죠. 운명적으로 무엇인가가 한데 어우러져 가지고 여러 가지 힘들이 이제 부딪히면서 어떤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악이라는 것은 몹쓸이라는 것은 단선적인 직선적인 이런 사건의 인과 사슬이 아니고 복잡한 관계들이 한데 일구원에는 여건에는 일어남이구나 사건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저도 악에 대한 이해가 크게 이제 깊어졌는데요. 자, 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기본적으로 동서양 모두 막론하고 사람의 못된 마음으로부터 비롯돼 나온다라고 보통 이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못된 마음을 품든 좋은 마음을 품든 나쁜 마음을 품든 미운 마음을 품든 상관없이, 그거하고 상관없이 뭔가 저절로 일어날 때도 있고요. 또는 의도에 거슬러서 일어날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일어난다는 구조로 보면 우연히 일어날 수도 있고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관계론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수많은 가능성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악을 기본적으로 이 악한 동기라고 하는 몹쓸 마음으로부터 비롯돼 나온다라는 이런 식의 동서양의 악에 대한 이해는 악의 본질을 크게 그르쳤던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악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칠거지약 이런 것들이 판을 치던 세상에 보면 세상 자체의 부조리한 제도나 구조, 관습 이런 데서도 뿌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게 악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 일어남이라는 이 한 낱말이 그렇게 중요했던 거죠. 악은 고여있던 썩은 물, 기존의 이론입니다. 동서양 모두 이걸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검은 물에서는 검은 물이 흘러나오겠죠. 검은 주머니에서는 썩은 물 주머니에서는 썩은 물이 나올 테고 맑은 물 주머니에서는 맑은 샘에서는 맑은 물이 나온다. 이게 기본적으로 동서양이 가졌던 전제였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기본적으로 악이라는 것이 일어남, 사건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사소한 어떤 요소 하나만으로도 전체의 사건이 뒤바뀔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악을 설명할 때 사건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악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하나는 저지르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것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겁니다. 무숨이죠. 저지름과 무숨. 이 두 가지의 큰 틀로서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또 사시남정기에서 드러난 아주 중요한 악의 현상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눈에 띄었습니다. 누군가 저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 악을 고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악이다 라고 외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외치는 고백 또는 저항 이런 것이 아까 이제 V for Vendetta 설명을 잠깐 드렸잖아요. 저항이라든지 고발이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또는 양심 고백과 같은 것이 없으면 악은 묻히게 됩니다. 악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흔히 권선징악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표현하는 권선징악은 제가 이해하는 거하고 크게 달랐습니다. 권선징악은 자 일단 선이라는 것을 착한 일이라고 바꾸겠습니다. 착하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척척 잘 해낸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아이가 엄마 말씀을 잘 했어요. 따랐어요. 그럼 착한 아이가 됩니다. 공부를 잘한 아이는 선생님 말씀을 잘 들은 아이입니다. 착한 아이죠. 착하다라는 것은 잘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착하다 소리를 듣냐 하면 스스로 잘해야 착한 소리를 듣습니다. 강제로 막 시켜가지고 잘하게 되면 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어떤 일을 잘 해내면 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착한 일을 힘써 북돋우고 이게 권선입니다. 권이라는 건 뭐냐? 권면하다라는 것은 북돋는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이 악, 몹쓸 일, 남을 무수는 일 이것들은 꾸짖고 물리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권선징악이 무슨 뜻이냐면 악 물리치기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권선징악을 얘기한 사람들은 모두 우리 삶이라는 것이 매 순간 끊임없는 악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악이라는 것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 특히 좋은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그런 도전입니다. 이 도전을 알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악의 도전을 실제로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악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갖췄을 때만 악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권선징악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사시남정기에서는 처음에 출발할 때의 사시하고 되돌아왔을 때의 사시로 구분짓고 있습니다. 그 순진한 사시는 그냥 착하기만 할 뿐이고 돌아와가지고 교씨를 물리치고 원래 힘을 회복한 그리고 가정을 다시 되살려낸 그 뒤에 성숙한 그 사씨는 슬기로운 사씨가 됩니다. 이게 바로 권선징악입니다. 권선은 반드시 징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 권선징악의 메시지입니다. 이 둘도 역시 잘 이해를 해 두실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시남정기의 내용은 이 사씨가 남쪽으로 이렇게 등정 떠나가지고 되돌아오는 과정에 대한 기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남편 유연수가 나오고요. 유연수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사씨, 14살짜리 사씨랑 결혼을 해가지고 23살이 되도록 사씨가 이제 아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를 이제 이어주지 못하니까 사씨가 스스로 자신의 본분, 며느리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첩을 들여야 된다라고 우겨가지고 교씨를 첩으로 들이게 됩니다. 사씨와 교씨가 그래서 이제 갈등 구조를 갖게 됩니다. 교씨는 아이를 낳지 못하면 쓸모가 없는 처지가 되니까 어떻게든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 가운데도 아들을 낳아야만 자기의 지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사씨하고 교씨 사이에는 처음에는 사이가 좋았지만 교씨가 아들을 낳고부터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아들을 낳고 나니까 이제 그 뒤부터는 교씨가 사씨를 내친 뒤에 모든 정권을 잡고 싶어 하죠.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간교한 꾀를 내 가지고 사씨를 모함한 뒤에 남편 유연수로 하여금 사씨를 내치도록 하는 판결을 내리게 합니다. 사씨를 내쫓는 거죠. 이렇게 쫓겨나게 됩니다. 뭐 큰 줄거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사씨도 자살해 볼까 하고 막 하고 유연수도 나중에 이제 결국은 유배를 당하고 해서 풍지박산이 납니다. 풍비박산이 나는데 그 쫓겨나가지고 이렇게 떠돌이로 살던 그 가운데 갑자기 유연수가 자기 종이었던 설매를 만나게 됩니다. 사씨를 모시던 몸종이었는데 설매가 갑자기 유연수에게 교씨의 이런 음해로 사씨가 억울하게 쫓겨남을 당했습니다라고 진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진실이 드러나면서 결국 유연수하고 사씨는 재결합을 하고 교씨는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런 결말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잠깐 이제 악의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악이라는 것이 막 누군가가 막 모진 마음을 먹고 몹쓸 마음을 품고 이래가지고 몹쓸 행동을 해가지고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흔히 생각하지만 그런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시남정기에서의 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흐름이었는데요. 악이라는 것은 권선징악, 이 악을 몹쓸이를 물리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언제든 악이 불러들여진다는 겁니다. 악은 불러들이는 것이다. 왜? 악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를 도전하기 때문에. 악을 모른다면 그 순진한 사람들은 악에 희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진한 사람들은 이런 세상에서는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악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 악을 배우라는 겁니다. 악을 물리치라는 겁니다. 악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권선징악의 핵심이지 아이고 착한 사람은 하늘이 복을 준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다르게 우리가 권선징악을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유연수가 처음에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인은 어찌 화를 자초하냐? 야, 첩을 들이면 집안의 모든 화근인데, 에? 첩을 들이는 것은 집안의 모든 화근이 되는 일인데 어찌 화를 자초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거부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첩을 들이는 문제는 내명부 부인의 소관이기 때문에 끝끝내 부인이 첩을 들이기를 이제 강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첩을 들이게 되죠. 그 두 부인도 마찬가지로 화를 자초하니까 좀 더 기다려라. 23밖에 안 됐으니 좀 더 기다려 보라. 그래가지고 만류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씨는 스스로의 어린 판단을 가지고 좀 더 나아가면은 그 과정도 좀 어리석었습니다. 그 이제 매파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교씨는 얼굴이 너무 예뻐요. 그러니 첩을 들일 때는 이 얼굴 예쁜 것을 고르지 마시고 좀 덕을 보셔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집안에 이런 화근이 될 수 있다는 암시를 던져요. 그런데도 사씨는 교씨가 사대부 집안의 어떤 출신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 믿고 그냥 첩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악이 어떻게 이제 발생하느냐? 처음에 들어와서 둘은 사이가 좋았습니다. 집안에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씨가 집안에 들어와 가지고 점점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유연수의 은총을 얻으려면 잠자리를 같이 해야 되고 또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임신을 했어요. 아이를 뵀는데 이게 아들인지 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속설로 떠도는 변태약이라는 것을 구해 먹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뭐 60대면은 50대 60대면은 알기도 하시죠 아마. 네. 한의원 가면 어떤 한의원에서는 아들로 바꿔주는 변태약이 있습니다. 그걸 먹으면은 딸을 뵀는데도 아들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런 이제 아무튼 실제로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약이 있어서 그걸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되고요. 또 아들을 낳고는 이제 좀 기고만장해져 가지고 그 당시에 금기시 됐던 것, 노래 부르는 거, 또 검은고 치기, 검은고 타는 거 이런 것들 금기가 됐던 행동들이 집안에서는 여인이 하면 안 되는 것들을 거리낌 없이 하고 또 심지어 나중에 이제 그 사씨가 그 아이를 베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그동안에 교씨가 낳았던 아들은 이건 무용지물이에요. 있으나 마나한 거죠. 왜? 사씨가 이제 아이를 베가지고 아들을 낳으면 난리가 난 거죠. 교씨는 이제 하루아침에 추풍낙엽이 되는 겁니다. 바람 앞에 떨어진 나뭇잎 정도가 되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사씨가 뵌 아이를 떨어뜨리게 해서 이제 약을 먹이려고 합니다. 근데 하늘이 도와요. 해가지고 사씨가 그 약을 이제 먹기만 하면은 다 토해내요. 약을 먹지를 못하게 만들죠. 뭐 조상이 돕고 하늘이 도왔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연이죠.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뱃속 아기를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결국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근데 아이를 낳고 나서는 도저히 이제 자기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놓였다고 봐가지고는 사씨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서 자기가 낳은 아들을 죽입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 죽인 누명을 사씨에게 뒤집어 씌워요. 그리고 이제 유연수 그 남편은 약간 이제 사술 써가지고 정신을 몽롱하게 흐리게 만들어가지고 사씨를 내치도록 판결을 엉뚱하게 내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교씨는 동청이라는 떠돌이 문객을 이제 둘이 이제 밀회를 즐기면서 간통을 즐기면서 유연수까지도 해하려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집안의 모든 재물과 이것들을 가로채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결과를 보면 사씨와 교씨, 다음에 유연수 이런 관계를 보면은 적어도 교씨가 이렇게 자기 계집종 남매를 시켜가지고 사씨의 뱃속 아이를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소설 속에 잘 기술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연수나 사씨 그 누구도 그 사실을 몰라요. 왜냐하면 토해내서 결국 사씨는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결과가 없는 이런 악행, 이것이 악이냐? 이거 좀 문제가 됐습니다. 저도 아주 큰 문제가 됐다고 봤는데요. 들통나지 않은 거짓말과 똑같습니다. 그럼 거짓말을 한 건가요? 거짓말은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밝혀지는 순간 거짓말이 되는 것이지 그 전까지는 거짓말이 아니게 됩니다. 똑같이 어떤 몹쓸 짓도 그 몹쓸 짓이 결과로서 몹쓸 짓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상 몹쓸 짓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요 측천무후의 꾀라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측천무후의 꾀는 널리 애용되는 꾀입니다.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아들, 그 아들을 죽여요, 스스로. 그런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떻게 엄마가 자기 아들을 죽이겠는가? 있을 수가 없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의심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기 때문에 역학관계상 가장 이익을 볼 만한 누군가를 죄인으로 몰아갑니다. 그게 바로 사씨인 거죠. 측천무후의 꾀를 가지고 유연수가 결국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서 내쫓아내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악이라는 것을 이렇게 저지름과 당함이라는 얼개로서 풀어내면은 아주 쉽게 설명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인과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이게 사건론적으로 설명하면 굉장히 쉽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악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저지르는 사람이 있어야만 됩니다. 마음으로만 악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몹쓸 마음을 품어도 그 마음만으로 악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저지르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럴 경우 저지르는 사람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우린 그것을 팔자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하늘의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지르는 사람이 없다. 그때 발생한 어떤 불행한 사건들은 모두 악과는 무관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한 어떤 불행한 일이 우리 이제 산사태 이런 경우 대표적이죠. 또는 홍수, 거대한 참사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하늘의 탓으로 돌리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든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어떤 몹쓸 짓을 저지른 사람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게 일단 뭐든지 우리의 마음에 좀 후련함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지른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악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은 첫 번째로 누군가에 의해서 저질러졌어야만 됩니다. 이게 사소한 사건이 사소한 요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질러지지 않은 것은 악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지른 사람을 우리가 밝혀내는 것이 악이냐 아니냐를 이제 판가름할 때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근데 저지른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누군가가 큰 피해를 당해야만 되는 거죠. 그 무수음이라는 것이 벌어져야만 됩니다.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를 당했을 때 비로소 악이 일어난다. 그럼 이 중간 어딘가에서 피해를 당하기 전에 딱 끝나면, 멈추면 악은 일어나지 않은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어난다는 것으로 보니까 열매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잡드는 것이죠.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아직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악을 이해한다면 악은 일종의 사건의 개념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권선징악이라는 것은 그래서 착한 사람에게 무슨 복을 내린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좋은 삶, 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악인의 꾀에 속지 말아야 된다. 사씨처럼 어리석으면 안 된다. 또 악인들을 멀리하면서도 그들이 저지른 악에 맞서 싸워서 물리칠 줄 아는 슬기를 갖춰야 된다. 사씨 남정기를 통해서 우리는 악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갖출 수 있게 된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